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임금 3,500만 원으로 이미 외부의 전문가가 적정하게 결정했다. 임금 동결도 필요하면 5년도 할 수 있다.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외부의 전문가가 적정하게 결정한다. 외부의 전문가만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지자체 책임으로 정부와 시민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 노동자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광주형 일자리, 그곳에는 임금 상한선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열려 있어 언제든지 저임금의 바닥으로 향해 갈 수 있다. 노동시간과 노동조건도 이미 정해져 있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봉쇄되어 있다. 경영하는 회사가 있고 일하는 노동자는 있는데 노사는 없다.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노동자는 어떤 생각도 행동도 하지 말고 일만 하면 된다. 100%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어떤 노동 기본권도 허락되지 않는 자본가에게 꿈의 공장 동의 오토. 그곳에 노동자는 없고 자본의 노예만 있듯이 어떤 권리도 없는 광주형 일자리. 그곳에 노동자는 없다.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껏 현대차가 해외 공장으로 나갔고 지금 현대차가 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려고 해.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불러들이고 자본이 고임금에서 해방되어 투자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런 논리로 광주형 일자리를 새롭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차가 저임금만을 쫓아서 해외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해외 진출에는 저임금 말고도 통상 마찰이나 시장 개척 같은 여러 이유가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바람직한 노동자상이라고 칭송받는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입맛 다시고 있는 것은 현대차는 지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때에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를 지금보다 안 좋은 일자리로 대체하는 꼴이다. 그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인 공적 자금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다. 한국 경차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여기에 21년 광주형 일자리 10만 대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광주형 일자리 경차가 잘 팔린다면 다른 경차는 판매가 줄 테고 그 결과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광주형 일자리 경차가 판매 부진으로 경영 위기가 닥친다면 결국 현대차가 헐값에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현대차까지 함께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국내 자동차 생산은 수출 감소와 공급 과잉 상태다. 무역 분쟁까지 겹쳐서 2023년경에는 350만 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금 있는 완성차와 부품사도 위기적인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 기억을 돌려보자. 재벌들의 탐욕에 의해 엄청난 과잉 투자와 공급 과잉으로 위기가 터졌지 않았나? 당시 자동차 산업도 30% 이상 과잉 투자와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았다. 중복 과잉 투자를 불러오는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문제로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마치 광주형 일자리는 그런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 간 저임금 경쟁으로 이어져 전체 임금의 하향 평준화에 기름을 붓는 아주 위험한 사회적 문제를 새롭게 만든다. 원하청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하청에 빨대를 꽂고 있는 재벌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헛발질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은 생산 외주화이다. 반드시 6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심의, 의결해야 한다. 지부는 이미 2차례의 반대 공문을 발송했고 회사는 아직 투자 결정된 바 없다. 단체 협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말부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한국노총의 수정 제한 합의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느닷없이 자신의 고향 부산에 삼성자동차를 건설했다. 어떻게 됐나? 망하고 르노에 매각됐다. 대통령을 꿈꾸던 정몽준, 호남표를 생각해서인지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지었다. 어떻게 됐나? 군산조선소는 폐쇄되고 그 여파로 울산 현대중공업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다. 미래차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할 시기에 땅값으로 시가의 3배 액수인 10조 5,500억 원을 쏟아부은 현대자동차는 어떤가? 한전부지 매입 후 주가는 반토막. 성장의 날개가 꺾여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꼴이 됐다. 매입 하루 전날에 정몽구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했다고 최근 밝혀졌다죠. 우리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건설, 생활편의 시설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의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의 온갖 미사여구, 문재인 정부의 강행, 너무나 위험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했다는 아우토 5000. 2002년 독일에서 실업자 5,000명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20% 낮은 임금인 5,000마르크를 지급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7년 만에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이 비슷해져 폭스바겐에 편입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뻔한 실패를 두고 정부와 기업들이 7천억을 투자한다는 어리석은 짓은 지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고임금 노동귀족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라고 우리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1만 2천 개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다. 그러나 임금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회사가 위기를 자초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더 나아가 우리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계속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지금 25%의 관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한 30만 대가 지금 수출 못하게 돼서 2개 공장이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강주행 일자리까지 저렇게 만들어진다면서 차를 또 생산한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한 위기를 더 몰아넣는 거죠. 더구나 이거는 취지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 박탈하고 나오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계적 교섭법 협상권마저 없애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올바른 일자리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강조의 일자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